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 드디어 부동산 아저씨와 1대1 과외 그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요, 이게 참 좋은 제도긴 해요. 근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 분들 입장에서, 그분들 입장에서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독인지 아니면 약인지 한번 오늘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그러면 일단 그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뜻을 한번 정의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분양가를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해서 거기다가 건설사, 그러니까 시공사죠. 시공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서 가격을 정하는 건데요.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그러니까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을 때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분양가를 정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분양가를 높게 매기지 못하도록 제한선을 정해주고 그 이하로만 분양가를 책정하라는 강제적인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는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요즘엔 민간택지까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공공택지와 이제 민간택지를 나눠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공공택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국가, LH,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를 말합니다. 국민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 사업, 택지 개발 사업, 아니면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 택지. 요즘에 참 민간 택지까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요. 민간 택지는 개인이나 민간 기업 등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만든 토지를 의미합니다.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요즘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특히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작년 7월달, 그러니까 2020년 7월 29일 이후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지역은 2020년 7월 기준으로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18개 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18개 구 중에서 309개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3개시 그리고 13개 동으로 총 서울과 경기를 합치면 322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 지역 민간 택지에서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를 승인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아래 표 보시면요, 이제 좀 민간 택지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인기 지역은, 서울의 인기 지역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 같은 경우는 5개 동이 들어가 있고, 노원구는 4개 동, 동대문구는 8개 동, 성북은 13개 동이고, 그 다음에 은평은 7개 동, 7개 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밑에 경기도 광명, 하남, 과천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되면 주택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그 현장에 위치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당연히 전매 제한 기간이 있겠죠. 그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고요. 그래야지만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바로 팔면 안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살다가 팔아야 돼요. 이런 규제를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저렴하게 분양받은 만큼, 그러니까 분양가를 상한했잖아요.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양가를 저렴하게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받은 만큼 매도를 할 때는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분양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이 이제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꼭 살아야 된다. 그리고 팔려면 그 기간을 다 채우고 팔아라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택지와 이제 민간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은 다른데요. 아래 표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공공택지 먼저 보면은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100%, 그러니까 거의 뭐 시세대로 분양을 한 현장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는 5년,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3년 동안 전매 제한에 걸리고요. 그다음에 주변 시세 대비 80% 정도의 이제 분양을 받았다면 투기 과열지구는 8년,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6년, 그다음에 80% 미만 아주 저렴하게 이제 분양을 받았다면 투기 과열지구는 10년, 그 외 지역은 8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택지로 넘어가면요, 분양 가격이 100%, 그러니까 시세대로 받았다 그러면 5년, 그다음에 80% 정도 선으로 분양을 받았다, 분양가가 정해졌다 그러면 8년, 그다음에 80% 미만으로 분양가가 정해져서 그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10년 동안 전매 제한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분명히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장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3, 40대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까?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한번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기업의 지나친 수익을 방지하고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분양가를 이거를 자율적으로 놔두면 돈 되는 현장에서는 시공사라든가 조합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기겠죠. 그러면 이익을 많이 남길수록 그만큼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3, 40대들에게는 그만큼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억제해 놓다 보니까 청약에 당첨만 되면 시세보다 현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로또 분양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요, 낮은 분양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이제 낮게 책정이 되면 청약 열기를 끌어올리는 부작용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양가가 낮으니까 시세보다 저렴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일반 매매를 생각 안 하고요, 너도 나도 청약, 나도 한번 그럼 청약에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렴하게 분양하니까 당첨만 되면, 분양만 받으면 피가 붙기 시작하니까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기 지역은 몰리고 비인기 지역은 미분양이라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일반 분양가는 낮아져서 수요자는 좋지만 그 기존의 조합원의 수익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정비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게 사업이라는 게 돈이 되고 조합원들에게, 본인들에게 이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분양가가 낮게 책정이 돼버리면 그만큼 본인들의, 조합원들의 오히려 역으로 일반 분양가는 저렴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이익을 그만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딜레이될 수밖에, 무산되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럴 경우 이렇게 이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제 무산이 돼버리면 신규 분양 물량이 감소되어서 오히려 기존 주택의 집값을 상승을 시키는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일반 주택 가격까지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글쎄요, 미지수라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려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게 되면 의도치 않게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이 소외되고 현금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은 분양가 상한제의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전매 제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민간 택지하고 공공 택지를 나눠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내 집 장만을 계획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대1 과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